네, 포커스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늘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쭐까 합니다. 네, 합법 이민도 축소하겠다는 그런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과 어떻게 보면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지난 수요일이었죠. 네네. 수요일 날 대통령이 상원에서 새롭게 제안된 이민 법안, 그래서 그 법안을 제안한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을 백악관에 불러서 양쪽에 세우고서 이게 미국을 살리는 이민 개혁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좀 놀래게 했습니다. 네네. 이민 사회를, 네네. 그다음에 한인 사회도 그렇죠. 이게 법제화가 되는 거에는 불분명하지만 미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민 개혁안이라는 거는 뭐 미국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서 이민의 문제를,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이민이구나, 이런 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는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네. 여태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시스템에 맞게 들어와라. 그리고 기본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미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네. 가족 문제니, 가족이니까 사람 삶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연고 이민, 가족 이민을 중심으로 이민 팔리시가 만들어졌는데 가족 이민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인데, 합법 이민 축소라는 거는 영주권을 1년에 지금 영주권이 한 100만 개 조금 넘게 하는 이 영주권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법안을 내는 걸 잘한다고 해서 이걸 하고 의학했죠. 네. 왜냐하면 그렇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 같은 거에 대해서 한인사에서는 좀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많아요. 다른 이민자 그룹들이 이건 절대 반이민이고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1년 후에 5년 후에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어려워지는 줄 아느냐, 이런 거에 느슨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한인사회가.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인사회가 왜 그랬어요? 한인들은 불법 이민이 아니라 합법 이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않느냐. 우리는 합법적으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내일 모레 영주권 받겠다, 이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영주권 반으로 줄이겠다. 1순위, 2순위만 살리겠다. 네. 영주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합법 이민 축소라는 거는요, 메리트 베이스드 이미그레이션 리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시민이 되려면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금 금방 나온 거는 영주권 받으려면 이제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네. 한인들 어려워지죠. 영주권은 기다리기만 하면 순서되면 받는 게 영주권이었는데 영어 테스트하면 이게 뭐야?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민 개혁안이라는 거는 이민 사회를 점점 더 고사시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법안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넉놓고 있을 일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어떤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어떤 파장,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크죠.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뭐 우리 한인 사회만 놓고 볼 때 서울에서 지금 막 이민이 많이 오는 건 네네, 아니지만은 네네, 영주권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서류가 정당하게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제한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니까 한인 커뮤니티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그리고서 합법 이민을 축소시킨다는 거는 1순위, 2순위 빼놓고 나머지를 다 없앤다라는 거는 한인 커뮤니티가 작아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소수 중에 소수고 한인 커뮤니티 활력이 있으려면 한인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서 이 통화량도 증가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한인 식당, 한인 이 스트릿 비즈니스 하는 게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좀 축소되는 거니까요. 파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흐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법안이 어떤 그 제정이 될까 뭐 이런 가능성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스템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의 가능성도 없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민주당은 반대를 하는 공화당 의원 둘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상정을 했습니다. 캔사스의 탐 고든이라는 사람하고서 그다음에 조지아의 퍼듀라는 의원이 아주 반이민 성향이 있는데 민주당은 다 반대할 거고 공화당도 이민자 숫자가 많은 지역 출신들 의원들은 여기에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뭐 저 공화당에 대해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이게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로다 절반이 넘는다 해도 필리버스터를 쓸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하원에서 통과되고 또 그 조정위원회 양원에서 나온 법안을 조정하고 다시 표결에 붙이고 이렇게 된 다음에 대통령 서명을 해야만 이게 발효되는데 이 민주당이 소수당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지만 이게요 가능성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백악관도 있고 상원의원이 있으면은요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온 것도 절반은 우리한테 이게 아주 어려운 법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정됐을 때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이거와 유사한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은 많은 거죠. 그것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불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민자 커뮤니티, 그러면 이민 사회가 이와 같은 그런 법안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를 높여야죠. 네네. 이민자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서 이 연고 이민이라는 건 가족 이민이라는 거는 가족의 문제인데 미국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미국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의 가족의 문제인데 여기에 무슨 자격을 따지느냐 이런 정당한 목소리를 아주 씩씩하게 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민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죠. 나는 거기에 관여되지 않아. 나는 뭐 여기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 그건 뭐냐면요. 트럼프가 그런 사람들까지 겨냥하고 있어요. 스티브 배너는 누굽니까? 그렇게 보면은 점점점 들어오는데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점점 못 막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민자 그룹들과 연대하는 부분들을 빨리 한인 사회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인데 기다렸다가 이게 안 되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반 백인 주도하는 시민사회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중간선거에 이민자를 대변한다고 비교적 한다라는 민주당의 지도부는 뭔가 민주당 질이 멸렬해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세 군데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졌어요. 네. 야, 여러분, 그럼 이건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는 다수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우리를 긴장시키는 흐름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치적으로 결집되고 이민자의 입장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고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